박 대통령 방미 일정이 시작됐는데요. 오늘 아침에 이 언론 일면에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서 AESA,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의 기술 이전을 거부한 첨단 레이더, 천의 눈이라고, 그러니까 하늘의 눈이라고, 눈이 한 1000개쯤 있다고 이렇게 불리우는 이런 AESA 레이더가 없으면 한국형 전투기는 눈먼 독수리다, 이런 어떤 보도를 또 조선일보가 보고 했습니다. 제가요, 사실관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. 어쨌든 이번에 대통령의 방미에서 저는 사드 배치나 TPP 가입 이런 문제를 많이 논의하기를 바랬습니다. 물론 전투기 문제도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. 가기 전에 우리 내부에서 이 문제를 좀 의도적으로 부각시켜가 한국에서 미국이 F-35를 한 8조 원 들여갖고 사는데 거기에서 당연히 인수인계 해주기로 되어 있던 1조 7천억쯤 되는 기술 이전 못.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미국의 첨단 스텔스 전투기를 살 때 8조 주고 미국이 우리한테 약속한 게 우리가 한 1조 7, 8천억쯤 되는 기술 이전을 그 대가로 한국 측에 해주겠다. 그것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사업의 기술비를 한 1조 7, 8천억쯤 상당하는 것을 주겠다. 이 옵션으로 해서 우리가 미국 전투기를 샀다 이겁니다. 그런데 미국이 25개 중에서 4개를 안 해주겠다 나왔는데 그 중에는 첨단 레이더가 있는데 이 레이더 없이는 무용지물이다 이건데요. 자,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. 이 레이더를 안 해주겠다는 게 아니라 이 레이더까지 달았어. 미국이 안 해주겠다는 4개까지 달았어. 전투기를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. 그 나머지 기술은 다 이전도 해주고요. 다만 이 기술은 세계 어디에도 미국이 이전해주지 않은 자기들이 각 개발한 첨단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 한국의 기술을 가르쳐 주지는 못하겠다는 겁니다. 그 비행기에 이 기술을 장착한 레이더를 달아주고요. 이것뿐만 아니라 미국이 거부한 4개의 첨단 기술을 다 비행기에 장착은 해주겠다. 그런데 비행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비행기 제작 기술은 다 가르쳐서 같이 만들겠는데 한국의 카이하고. 그런데 이 4가지 기술은 미국이 만들어서 얹어주지 미국이 이 기술을 직접 한국에 넘겨줄 수는 없다. 이 이야기입니다. 기술 이전에 관한 문제지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가 AESA 레이더를 안 달아서 눈먼 독수리가 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. 그래서 신문들 제목 이래 뽑으면 안 됩니다. 국민들이요, 이런 미국 기술 이전 안 한다 뭐다 하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야, 미국 놈들 나쁜 놈들이네, 우리한테 해주기로 한 걸 안 해주냐는데 나머지 다 해줍니다. 근데 이 4개 기술은 미국이 전 세계 어디에도 안 해준다. 이러니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. 일본이 F-35를 제작하는데 미국은 이런 기술을 다 주겠다고 해놓고 한국만 안 준다. 이러면서 오늘 아침에 또 칼럼이 하나 나왔어요. 세밀하게 계획된 편파적 경향이 있다는 제목이 조선일보에 나왔는데, 일본은 미국을 위해서 피 한 방울 안 흘렸는데 미국은 그런 일본을 지속적으로 편애했다. 한국이 미국에 중요하다면 그 가치만큼 대우를 해달라. 이 말이 뭔 말인가 하면 일본에 주기로 그런 기술 주면서 왜 한국은 안 주냐 이러면서 이제 이승만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. 군수품조차 한국보다 일본에서 조달하기 위한 계속적이고 세밀한 편파적인 경향이 큰 문제입니다라고 이승만 대통령이 6.25 때 글을 썼는데요. 자, 그 당시에 미국이 요구하는 군수품을 만들 만한 공장이 한국에 제대로 있었는지 의문입니다. 자, 1번은요. F-35 비행기를 라이센스 프로덕션, 즉 미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한번 생산해 보겠다 하면서 F-35를 제작하는 비용을 한국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미국에 지불했습니다. 그래서 이 돈을 따로 내고 라이센스 프로덕션을 받은 겁니다. 1번은 F-35를 미국이 개발할 때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를 공동으로 개발할 나라 붙어라 했을 때 이스라엘, 호주 등과 더불어서 가장 돈을 많이 댄 나라입니다. 처음부터 이 비행기 F-35를 만들 때 돈을 틔우면서 참가를 했습니다. 같이 개발하겠다고. 그러면서 미국이 시키는 대로 우리나라에서 한번 만들어 볼 거니까 그걸 허락해달라면서 돈을 또 추가로 얹어서 줬습니다.
그렇지만은 미국이 일본에다가 이 네 가지 기술을 다 가르쳐 준다는 건 아닙니다. 일본에서 그 비행기가 만들어지겠지만 이 비행기에 올리는 이런 기술은 미국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일본에서 라이센스 프로덕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허락해 준 겁니다. 자, 이 부분을 가지고 미국이 일본에다가는 이런 기술을 다 주고 우리한테는 안 준다. 지금 이런 사실관계가 왜곡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고 보고요. 일본은 2차 대전 때 제록이라고 불리우는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이미 만들었던 나라입니다. 일본에는 엄청난 항공우주과학기술이 축적되어 있는 나라라서 일본 사람들이 미국이 이걸 갖다가 기술을 얹어주는 모양이나 이런 내용, 즉 조립하는 과정에서 눈으로라도 보고 그런 부분을 캐치할 만큼의 수준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그런 내용을 좀 따라갈 수 있는 방식으로 일본 현장에서 생산하기를 원하는 겁니다. 자, 우리가 일본만큼의 항공기 기술이 있습니까? 한국의 방사청이나 그 산하 각종 연구기관 또 군대 이와 관련된 장성들요. 큰 소리 쳤죠. 민간 업체들하고 잘 어울리 다니면서 수년간 독자적으로 우리가 이런 레이더나 첨단 장비를 갖다가 생산할 수 있다고 큰 소리 빡빡 치지 않았습니까? 그래놓고 이제는 미국 보고 기술 이전 안 해준다고 이야기를 합니까? 그리고 미국 비행기를 선택하고 거기에 이런 기술을 얹으려면 호환성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? 대통령한테 정작 허위 보고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 아닙니까? 이런 기술은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것은 본인들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. 1940년 이전에 세계 최고의 전투기를 만들던 나라와 아직까지도 비행기 하나를 100% 우리 손으로 못 만드는 나라에서 이런 기술적 차이를 놓고 편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까? 제가 친미나 친일이라서 아닙니다. 그러는 게 아니라요. 사회 지도층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국민들에게 알릴 때 한마디로 정직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그래서요, 이번에 가서 미국을 잘 어르든지 따지든지 해가지고 하는데 기술 이전은 안 될 겁니다. 아마 미국은 새로운 형태의 비행기를 만들자라고 제안할 수는 있을 거예요. 한국하고 같이. 그래갖고 라이센스로 팔아먹자. 즉 한국이 만드는 차세대 전투기가 미들급으로 해서 이름을 F-17 없지 않습니까? F-15는 있고 F-16은 있고 F-18은 있는데 F-17은 없습니다. 그래서 미국이 한 F-17을 같이 만들어서 전 세계를 너것도 쓰고 전 세계를 같이 팔아먹고 필요하면 우리도 좀 쓰자.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술은 다 비행기는 장착은 다 시켜준다. 다만 기술을 가르치는 부분은 우리 나름대로 보안을 유지해야 될 기술이 있지 모든 기술을 다 가르쳐 줘버리면 우리는 뭘 먹고 사냐. 그 선에서 적당히 서로 잘 합의하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미국에서 고등훈련기를 1000대를 곧 발주를 합니다. 그런데 미국의 지금 항공사들은 다 고성능 만든다고 이 고성능 비행기에만 몰두하고 있거나 이래가지고요. 그 1000대를 위해서 별도로 미국의 항공사가 가동하기가 어려워요. 그래서 한국에서 만드는 T-50을 미국에 1000대 수출하는 문제도 깊숙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. 아마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서 그 이야기도 할 거라고 일부 보도에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세상은 주고받는 거니까 원만하게 정리해오면 되고요. 무리한 이야기나 잘못된 이야기를 가지고 안 되는 일을 억지 선동하지 말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박 대통령이 가시는 김에 한미동맹, 군사동맹, 혁명관계는 신뢰와 우위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런데 이런 것들은 차곡차곡 서로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. 사람 사이에도요, 30년, 40년을 친하게 지내다가 한번 내가 엄청 싫어하는 놈이 저놈인데 이 사람은 나 30년 직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 사람한테 내가 싫어하는 일을 저 사람과 내 원수와 같이 해버리면 30년, 40년 잘 지내도 감정이 상할 수 있는 게 국가끼리 관계입니다. 자, 한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는 AIIB, 그 다음에 또 그것만 있습니까? 거기에 미국은 TPP 한다는데 거기 안 들어가고 AIIB 가버리고 중국하고 FTA 해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 열병식에 가버리고 이러면서
옛날에 김일성, 김정은이 가 있는 자리에 박 대통령이 있었다. 미국은 기분이 되게 나쁘죠. 아마 오바마 대통령은 그날 TV도 안 켜고 있을 수도 있어요. 상대가 그럴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지.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. 지금 미국에서 왜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? 여론조사를 했는데 나중에 제가 소개할 수도 있는데, 미국 국민이 한국 방위나 이런 부분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한 1, 2%가 높아요. 근데 역대 제일 높은 게 1, 2%가 낮은 겁니다. 한국을 도와야 된다. 군사적으로. 그럼 미국 안에서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유사시 전쟁이 났을 때 도와야 된다. 이런 생각을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. 미국의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판단을 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. 그렇다 하면 우리가 미국이 필요할 때 그 도움을 받는데 오늘날 미국이 기분이 조야에 상당히 나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. 그리고 미국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잘 지내라고 사정하는데 70년 전에 이야기하면서 둘이 맨날 틀어져 갖고 만나지도 않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미국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. 미국이 일본한테 저렇게 잘해주고 이러는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. 간이나 썰개나 빼듯이 아부하는 사람한테는 잘해주게 돼 있는 거고요. 내가 싫은 놈하고 잘 지내면 뭐 겉으로는 뭐 니하고 내하고 관계는 변치 않다 이러지만 속으로는 털려 있죠. 그래서 이번에 박 대통령이 가서 뭡니까? 미국 뭐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입니까? 거기서 연설도 하고 여기저기 많이 만나신다고 그러는데 가서 그러지 않다라는 걸 진심으로 전달해야 되는 겁니다. 그러면서 사드 배치, 미국에서는 아마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봅니다. 오바마 박 대통령의 관계에서는 할 게 아니라 박 대통령이 펜타곤을 방문했을 때 펜타곤에서 아마 미국의 국방 관료가 한국의 국방 관료한테 사드는 어떻게 할래? 이야기를 할 겁니다. 그럼 박 대통령이나 한국 정부 입장이 이럴 수 있겠죠? 아니, 하는데 지금 좀 그러니까 조금만 참아라. 그리고 이걸 공개는 하지 말자. 이러면서 할 텐데. 미국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자기 임기 안에 2017년까지 조력해 가지고 시간 끌면서 할 듯 하면서 공개하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 시간 끌어버리고 조금만 더 버티면 이제 가버릴 거니까 다음 정권에서 알아서 하라고 가려고 그럴 거다.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어요. 자, 우리가 사드 배치를 하는 부분에서 중국의 눈치를 어디까지 볼 것이냐. 이 문제에서도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사드 문제보다는 진일보한 이야기를 미국 측에 해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. 근데 지금 언론에는 우리가 답해야 될 문제들, 중국의 열병식에 갔을 부분에 미국이 섭섭해한 문제, 중국의 AIIB에 들어가고 TPP에 처음부터 참가 안 하고 한민중 FTA에 치중한 문제,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체 말을 안 하고 있는 문제. 그러면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점점 속으로 불신이 쌓여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지는 말을 잘 안 합니다, 언론들이. 세상에요, 공짜 점심은 없는 겁니다. 박 대통령이 미국에 공식 방문을 하면 미국에 우리가 요구하는 즉 차세대 전투기 기술을 가르쳐달라, 에너지나 우주항공, 신프론티아 분야에서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협력을 강화하자, 그리고 너는 우리 혈맹이니까 북핵 문제, 북의 장거리 미사일 문제, 북의 도발에 공동으로 대처하자. 우리 아쉬운 소리를 쭉 쌓아가려면요, 미국이 요구하는 청구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결제를 할 건가에 대해서 준비도 해야 안 되겠습니까?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미국에 어떤 선물을 줄 것인가, 어떠한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풀어낼 것인가 하는 고민들이 많아야 될 거라고 봅니다.